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프로포절 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고 치시면은 chest.or.kr이라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메뉴 중에서 세 번째 온라인 배분 신청을 클릭하시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거기에서 기능 보강형, 산출 중심형 두 가지 것을 지난 시간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음,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에, 기능 보강형, 산출 중심형, 성과 중심형, 성과 확산형, 그리고 척도집까지 여러분들 우리 대학 LMS 사이트 과목 그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이렇게 우리 학교 LMS에 들어가셔서 여기 강의 자료라는 메뉴 있죠? 강의 자료라는 메뉴에 사회복지 공동모금 해가지고 이 파일 5개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한 번씩 살펴보시고 구경하시면은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학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기능 보강형하고 산출 중심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성과 중심과 성과 확산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만든 성과 척도집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프로그램 구입 요소를 투입과 과정과 산출과 성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부분은 사업에 활용되는 인적, 물적, 시간, 정보 자원들이 투입이 되고 과정은 사업이 진행되는 모든 절차들이 되겠고요. 산출은 사업 종교로 나타나는 객관적인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성과는 사업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복지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과를 얼마만큼 우리가 잘 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 객관적인 정보로 확인하는 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음, 척도, 성과 측정을 위한 척도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배분 사업은 프로그램 계획서를 구조화되, 구조화된 프로그램 계획서와 또 배분 사업에 채택이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구조화된 프로그램 계획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실에 올린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배분사업 성과 측정을 위한 척도집은 계획서 안에도 포함이 돼야 되고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될 건가, 결과 보고서에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 그 성과가 잘 됐는가 판단하는 게 성과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측정 도구에 타당성이 존재를 해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 수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결과가 잘 되기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게 나올 수도 있죠.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달시켜야 된다라는 측면. 그래서 사회복지를 연구하시는 분야에서 측정 도구가 타당한가, 그리고 보고된 결과가 수용 가능한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일단 이 네 가지 기능보강형, 산출 중심형, 성과 중심형, 성과 확산형 네 가지 분야로 세분화해서 기획의 틀을 그리고 접근 방법의 다양성, 차별화된 접근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네 가지 프로그램 모형에 대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기능보강형은
장비와 개보수 등의 기능 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에서 기능 보강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는데, 여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정의된 기능 보강형은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환경 개선 사업이 기능 보강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표현된 것처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의 기능 보강형은 장비와 환경사업의 개보수 등의 기능 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능 보강형 프로그램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산출 중심형 성과에 대한 측정은 어렵지만 다양한 기회의 제공이나 지원을 통해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산출 중심형. 우리는 산출로만 끝나지 않고 좋은 성과까지 이루어지는 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해서 그냥 산출로서 마무리하는 산출 중심형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프로그램에서 디지털 능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 디지털 기기를 대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죠. 그 대여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것까지 정확하게 측정이 되면은 이거는 산출 중심형이 아니라 성과 중심형이 되겠죠. 근데 나눠주는 곳으로 크게 마무리하는 게 산출 중심형이다. 그래서 산출 중심형은 성과 측정은 어렵지만 다양한 기회의 제공이나 지원을 통해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산출 중심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된 성과 중심형은 우리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아웃컴, 성과, 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을 측정 가능하게 하는 거죠. 사업 참여자의 문제 해결과 역량 강화 혹은 삶의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성과 지향 사업이다. 그래서 성과를 잘 어떻게 측정할 건가라고 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과 확산형은 지역사회와 사회의 파급력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성과 중심형은 대상자를 특정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성과 확산형은 지역사회와 사회에 더 넓게 퍼뜨려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 성과 확산형 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과 중심형과 성과 확산형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중심형 사업, 이 파일들 다 자료실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환경 친화적 마을 만들기 위한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친환경 소비 문화 형성 프로젝트. 제목으로 필꽃인 필환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마을 만들기 위한 환경 친화적 마을을 만들기가 목표가 되겠네요. 대상자는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거고요. 친환경 소비 문화 형성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입니다. 두 제목으로 필꽃임 필환경이라는 사업명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사업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업 내용 및 사업 추진 전략은 어떻게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건가 하는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이 한 가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 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에서 사업 집행의 전략 원칙,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앞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에서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 핵심 참여자는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친환경 소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 의지가 있는 상점 30곳을 핵심 참여자로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이것도 프로그램 내용이 되겠죠. 자, 주변 참여자로서 친환경 소비 습관 캠페인 백인의 실천단, 공익활동 지원센터, 공익단체 협의회, 소속기관,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포함이 되고요. 자활센터, 또 땡땡 시설관리공단, 땡땡 시장 상인회, 마을자치지원센터, 주식회사 태평양물산, 제로웨이스트샵,
업사이클링 전문 강사 등을 주변 참여자로 했죠. 제가 하나씩 다 읽어드린 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지역 사회와 연관해서 지역 사회와 연관해서 공동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참여자 모집 방안은 주요 전략으로 공익지원센터, 공론장을 활용하여 사업 취지 전달 및 참여자 모집 협조 요청, 복지관 네트워크 연대기관 및 관장 운영위원 소속 기관을 통한 참여자 모집 협조 요청이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정 기존의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서 음, 참여자의 모집하는 데서도 차별이 없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홍보하는 게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또 적극성이 있는 사람들을 기관들을 포함을 시킬 수 있는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관내 홍보, 관외 홍보, 온라인 홍보까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게 뭐 SNS를 활용한다 할지 온라인 카페 여기 나온 거죠. 온라인 카페를 활용한다 할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각각 여러 가지 기관에 여기 나오는 홈페이지를 통한 타겟팅 홍보에서 중요한 게 처음에 나온 것처럼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가 적극성이 있는 사람들을 적극성이 있는 조직들을 어떤 적극성이냐 프로그램에 굉장히 푹 빠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극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내용 잠깐 볼까요? 음, 환경 친화적 마을 만들기가 목표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지역 기관과 어떻게 연계를 할 건가? 환경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를 할 건가? 그래서 각각의 기관들과 협력을 하겠다. 협력의 구체화, 환경 전문성의 구체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고요. 사업 내용을 봅시다. 사업 내용에는 환경 캠페이너에서 소소한 리더 교육 과정, 주민 30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다양한 각도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후위기,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겠다. 기후위기와 자원순환의 내용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주민 30명한테 잘 전달이 돼서 이 주민 30명이 지역의 소소한 리더로 만들고자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 과정에서는 업사이클 제품을 제작을 한다. 실천 과정 희망자 20명을 모집을 해서 지역 내 폐원단을 수거를 해서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으로 에코백과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 재활용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만들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지역 상점의 배부에서 업사이클에 대한 내용을 지역사회에 확대시키겠다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독서 나눔 및 필환경 카드 뉴스를 제작하겠다. 10명의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그리고 환경 실천을 촉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환경에 대해 접할 수 있도록 네, 여기 나온 것처럼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독서 나눔 진행하고 만든 카드 뉴스를 온라인 배포 또 사업 종료 후 독서 모임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독서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조직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의 확산을 유도하겠다라는 게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캠페인의 실천 가계를 발굴하겠다.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일회용 없는 날 실시를 하겠다. 친환경 소비 습관 만들기 캠페인 100인의 실천단을 만들겠다. 제로웨이스트 샵 구축 및 상시 운영을 하겠다. 제로웨이스트라고 했으니까 업사이클링이 나오겠죠. 재활용에 대한. 또 팝업 스토어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겠다. 이런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네트워크 및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연대해야겠다. 지역사회 어떤 단체와 어떤 연계를 진행하겠다. 내용은 친환경 마을 만들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문도 받겠다. 어떻게 받겠다. 홍보하겠다. 어떻게 홍보하겠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 진행표가 나와야 되고요. 사업 결과 보고 안에 성과 측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관 연계 컨소시엄 어떻게 하겠다. 주민 조직 어떻게 하겠다. 예산 편성 뭐 5천만 원짜리네요. 인건비 나왔고요. 사업비 나왔고요. 네트워크 회의비 나왔고요. 홍보비 나왔고요. 사무비 나왔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여기는 후반부에 넣었네요. 사업 배경, 생활 쓰레기가 너무 많다. 모두의 노력이 필요로 하다. 환경 불평등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으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환경복지에 대한 관심과 근본적으로 지역 주민 모두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프로그램 홍보 및 지역사회 동참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확대 내용 중에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논하고 기후 위기 대응 활동가를 양성하고 그 내용 중에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등을 꾸준히 추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 내용에 재활용, 업사이클 내용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 뭐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다. 그리고 선주민, 이주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세대, 지역 공동체 결합을 통해서 공동의 가치를 확산하고 싶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캠페인도 진행하겠다. 네, 이렇게 일회용품으로 소분되어 나눠져 있는 야채 가게를 이렇게 친환경으로 검정 비닐봉투 없애고 싶다. 이런 비닐봉투 없애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까 나왔던 제로웨이스트 샵을 통해서 사업 수익을 거두는 것이 목적이 아닌 무포장 가게가 있다는 거, 주민들이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거,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을 프로그램 내용상 진행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림처럼 포장 없는 알맹상점이랄지 제로 웨이스트 샵 공간을 시간 내에 만들고 싶다라는 거고,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신청 기관에 대한 장점도 뭐가 있다?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 첫 번째, 실현 가능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잘 협력할 수 있다. 또 풍부한 수행 경험이 있다라는 건 전문성이 튼튼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후원 기업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런 산출 목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싶다. 근데 산출 목표뿐만 아니라 성과 지표도 성과 목표도 설정을 해서 참여율 높이고 만족도 긍정응답을 80% 이상 받고 싶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지식 습득 정도, 행동 실천 정도를 80% 이상 긍정응답을 유도하겠다. 이런 성과 지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시켰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 종료 후의 지향점까지 사업 수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가 첫 번째, 친환경 소비문화 가치 공유를 통한 주체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을 증대시키고 싶다. 전통시장, 제로웨이스트 샵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동참하는 사회혁신형 모델을 보급하고 싶다.
그리고 사업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지역사회의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 가게를 늘리겠다. 어? 그리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확산시키겠다. 주민 주도의 행정 변화 촉구 행동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사업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게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유형에 대해서 어,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능보강형, 산출 중심형, 성과 중심형까지 살펴봤고요. 하나 더 나오는 성과 확산형도 한번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후입 과정, 어, 그리고 산출, 그리고 성과 이 네 가지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성과가 잘 나왔는지 못 나오는지, 성과를 왜 하는지, 이 성과 측정의 필요성과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움직임 중에 하나가 서비스 개입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서비스의 개입 성과를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통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 서비스 개입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비영리 기관과 사회복지 조직의 양적 증가로 인해서 기부금 및 지원금을 위한 경쟁이 점점 심화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포저를 하는 데 있어서 경쟁이 사회복지 기관상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서 뭘 사회가 요구하냐? 도덕적 책임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서비스 평가에 대한 압력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성과에 초점을 두고 사업의 예산 수립과 집행 및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1998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시설 평가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체계적인 조직 관리, 그리고 투명한 예상 집행, 그리고 사업의 전문적인 기획과 성과 평가의 체계성을 확인하면서 복지시설의 복지시설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촉진하고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 보고해야 되는 이유는 법적인 요구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는 클라이언트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윤리적인 책임을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한국분리사 복지사 윤리 강령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윤리적 책임의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과의 제시가 윤리적인 책임의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과거에는 그냥 일만 하면 됐는데 결과물만 내는 산출 중심 모델에서 성과 중심 모델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현장에서의 제도적 측면과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측면, 또 사회복지 조직이 갖는 재원의 특성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서비스의 질 개선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능력을 향상하는 곳,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 이론들의 방향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측정하는 목적은 성과 측정을 통해서 첫째, 업무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둘째, 성과 측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성과 측정을 통해서 조직 구성원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 네 번째, 성과 측정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다섯 번째, 조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직이 잘하고 있다고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정례적인 행사를 통해서 성과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과 측정을 통해서 칭찬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조직의 목표 달성에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덟 번째, 이들 일곱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성과를 개선하는 것이다. 즉, 성과 측정에 여러 가지 이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성과 측정을 통해서 기관과 조직에서는 이런 점들에 이점이 있고, 자원 제공자한테는 이러한 이점이 있고, 클라이언트에게는 이런 이점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대상자에게는 서비스 결과에 대한 타당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욕구 충족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질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 기관과 조직에서는 책무성, 책임성을 다하는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고, 피드백할 수 있고, 전문 지식을 확대시킬 수 있고, 정당성을 확보시킬 수 있고,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고, 평가 및 점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성과 측정이 꼭 필요로 하다라는 점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프로그램 유형 나타낸 기능보강형, 산출 중심형, 성과 중심형까지 살펴봤고, 성과 확산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